나무, 사슴 이런 표현들은 전통적인 우리 민화풍의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새로운 형식의 건물들도 이 전통적인 것과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덕수궁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이제 새로운 종교가 기독교 혹은 천주교가 들어와서 우리 그 생활 속에 이제 중요한 기반으로 이렇게 닦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새 것이 들어와서 새 것은 어떻게 전통적인 걸 수용했나를 잘 보여주는 게 이 강화도에 있는 천주성전입니다. 성공의 그 예배당이죠. 1900년에 건립된 2층 누각의 건물로 바로 이러한 그 전통 건축으로 아주 한옥 건축으로 지었는데 한옥 건축이 또 어떻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생활 공간에 새로운 예배 공간에 맞는 변화를 하고 있나를 변화시켰나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 천주성전은 당시 강화도의 경제력과 함께 이 당시 경복궁 복원에 참여했던 그런 건축가들이 동원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 그래서 이 석가래가 드러난다든지 이 전통 건축의 기둥 혹은 대들보 형식이 활용된다든지 그러면서 또 좌우에 창을 넣어서 그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그 예배 공간으로서의 장중한 높이감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종 말기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속에 이제 근대적인 기운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죠. 그래서 1895년에는 소학교령이 공포되고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국민교육에 근대교육이 출현하게 되죠. 바로 그때 이제 편찬된 교과서들을 보면 주로 그 사파에 나타나는 그림들을 통해서 그 변화상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전통적인 형식의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매화와 새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을 설명하면서 도성을 설명하면서 팔대문과 그 풍광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은 전형적인 전통적인 화법 아래 그려진 새로운 근대성을 읽게 해줍니다. 이런 심상소학의 그 교과서의 표현과 함께 새로운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의 성경이라든지 기독교 서적들이 번역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사파 그림들이 조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중근이 그린 철로역정이죠. 1895년 상하 두 책으로 원산에서 발간이 되는데요. 이 책은 철로역정은 원래 영국의 그 영국의 소설가가 쓴 종교 소설이죠. 꿈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세상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19세기 후반의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1895년 선교사인 게일이 이제 번역할 때 김중근의 사파 그림하고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파 그림을 보면 전부 서양인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 갓쓰고 바지저고리에 조선인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에 투시원근법이나 이 서양화법도 도입이 되지만 바로 이제 서양의 소설, 서양의 종교 이야기를 조선적인 도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새 것이 들어와서 조선 것하고 이제 조선적인 것과 이제 서로 합류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김중근은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외교관이나 중국에 와 있던 외교관이나 상인들을 통해서 조선의 풍속을 그려서 파는 혹은 김중근에게 조선의 풍속도를 그려달라고 하는 의뢰에 따라서 그려주는 그런 예가 생기는데요. 최근에 함부르크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비엔나라든지 이런 유럽의 중요한 그 민속박물관에 가보면 이 김중근의 조선 풍속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외교관들이 이제 조선의 풍속을 사진으로 찍는 그런 역할을 김중근의 화가에게 유럽의 조선을 소개하는 방편으로 혹은 선물로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려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혼례 장면을 보고 계신데 아주 단촐한 혼례식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김중근이 한글로 신부 신랑 초래하는 모양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전통적인 뭐 김홍도 이후의 화풍, 김홍도 화풍이 가진 그런 전통적인 형식이 그대로 잔존해 있고 상당히 채색을 많이 쓰고요. 특히 유럽 조사를 가보니까 영국이나 유럽 종이를 주문자들이 대주고 김중근에게 그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중근의 그림은 유럽의 새로운 종이에다가 그린 그림도 많이 전하는데요. 바로 이 그림도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풍속화첩이죠. 김중근의 줄타기, 그 다음에 김중근의 탈놀이, 팔달판이라고 하는 탈놀이 장면을 그린 겁니다. 지금 줄타기 보면 사면육각이 그대로 살아 있었고요. 줄타는 장면, 그리고 이제 팔달팔 추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화사한 채색과 함께 서양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조선의 풍속들이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그림들이 형식적인 퇴락이 분명하지만 아무튼 조선 말기의 그 새로운 모습, 새로운 서양에 소개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풍속화가 되살아났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김중근은 그냥 단순한 생활 풍속만이 아니고 당시 관청에서 죄인 취급하는 장면들, 죄인 벌 주는 장면들이 많이 그려진 화첩이, 풍속화첩이 포함됩니다. 곤장 맞는 장면이죠. 또 이러한 김중근의 곤장 맞는 장면 외에도 김윤보라는 화가가 죄 지은 여인 회초리 맞는 장면이라든지 도박 장면을 급습한다든지 이런 그 죄인들 다루는 그런 풍속화첩, 형정화첩이 제작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조선의 모든 면이 해외에 이제 알려지고 그 다음에 자체 내에서도 이런 기록적인 의미를 또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조선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전환되는 이 시기, 그러니까 조선의 몰락과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 사이에 고민들은 바로 이 이도영의 대한민국 사파 그림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1909년 6월 달에 창간돼서 오세창, 그녀 오세창이 사장이 돼서 이도영에게 이 사파를 맡겼는데요. 이도영의 사파들은 때때로 이제 당시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기도 하고 신문에 지워진 채 발간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두 그림을 보면 당시 조선의 고민이 잘 드러납니다. 오른쪽에 고만 자고 어서 깨라. 봉건적인